KDB산업은행이 예상보다 빨리 대우건설 매각을 진행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가 부양을 위한 김영 대우건설 사장의 마음도 급해지고 있습니다. 김 사장은 대우건설의 매각이 공식화하기 전까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모든 경영인에게 주가 부양은 중요한 과제지만 김 사장에게는 의미가 조금 남다릅니다. 산업은행이 지난해 5월 김 사장을 대우건설 대표로 선택한 이유가 기업가치 확대에 있기 때문이죠. 김 사장은 지난해 산업은행이 진행한 대우건설의 매각 작업이 무산된 직후 대우건설 사장에 올랐습니다. 산업은행이 2017년 10월 대우건설 지분을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겠다고 밝힐 당시 주가는 7,000원대에 형성돼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한 주당 2,000원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얻었던 호반건설의 대우건설 인수는 무산됐습니다. 이후 산업은행은 대우건설의 재매각을 진행하고 기업 가치를 높일 적임자로 김 사장을 골랐죠. 산업은행은 과연 김 사장이 누구기에 대우건설의 기업 가치를 확대할 적임자로 선택했을까요? 김영 사장은 국내 건설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 경영인으로 평가됩니다. 현대건설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해 삼성물산, 포스코건설을 거쳐 대우건설 대표에 올랐습니다. 김 사장만큼 국내 대형 건설사를 두루 거친 전문 경영인도 드물 겁니다. 여러 건설사를 두루 거친 만큼 각 건설사의 좋은 점을 융합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 셈이죠. 김 사장은 2018년 5월 최종 면접에서 4대1의 경쟁률을 뚫고 대우건설 대표에 선임됐습니다. 당시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김 사장에 대해 33년 동안 국내외 토목 현장에서 폭넓은 업무 경험을 쌓은 토목 전문가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사장은 현대건설에서 일할 때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던 스리랑카 콜롬보 확장공사 현장 소장에 부임해 공사를 무사히 마무리했고, 삼성물산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지하철 프로젝트 등 굵직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우건설 노조는 김 사장 선임 당시 김 사장이 현대건설에서 공직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됐던 점, 삼성물산에서 1조 원 규모의 손실을 유발한 해외 프로젝트를 책임졌다는 점 등을 들어 김 사장의 취임을 반대했습니다. 김 사장은 삼성물산 시절 서울시 국정감사에 출석해 당시 송파구 곳곳에서 일어난 싱크홀 문제를 해명한 적도 있고, 한국인 8명의 목숨을 앗아간 페루 헬기 추락 사고를 페루 현지에서 수습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40년 가까이 건설업계에서 일하며 산전수전을 다 겪은 전문 경영인인 셈입니다. 김영 사장은 올 초 신년사에서 올해가 바로 회사의 지속성장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누구보다 기업가치 상승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기에 김 사장은 올해 잇따라 과감한 판단을 보였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TV 광고입니다. 혹시 최근 푸르지오 TV 광고를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김 사장은 올해 3월 푸르지오를 완전히 리뉴얼한 뒤 TV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대우건설이 푸르지오의 TV 광고를 하는 것은 2013년 이후 6년 만인데요. TV 광고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들죠. 김 사장이 주택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감한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올해 3월 잠비아에서 진행하고 있던 교량 공사를 일시 중단하는 결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잠비아 정부가 공사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발주처와 관계에서 의뢰 위치에 설 수밖에 없는 시공사 입장에서 내린 이례적 결정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우건설은 2018년 초 호반건설과 매각 협상 중에 해외 사업에서 예상치 못한 대규모 손실을 봐 매각 작업이 무산된 경험이 있습니다. 김 사장이 이때와 같은 불상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 사업에서 더 이상 발주처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 사장은 올해 초 30여 명의 임원진과 함께 20만 주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10억 원 가량을 들여 자사주를 매입했는데 김 사장이 가장 많은 1억 원어치를 샀습니다. 당시 평균 매입 단가가 5,100원대였으니까 김 사장은 개인적으로도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주가 부양이 필요한 셈입니다. 김영 사장이 취임한 2018년 6월 11일 대우건설 주가는 6,79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취임 뒤 1년이 지난 지금은 4,000원 후반과 5,000원 초반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가 하락의 모든 원인을 김 사장 탓으로 돌리면 김 사장은 조금 억울할 수 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대다수의 건설주 주가가 크게 빠졌기 때문입니다. 건설업종은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기 시작한 지난해부터 남북 경협주로 묶이면서 국제 정세에 따라 크게 요동쳤습니다. 그렇다고 김 사장이 주가 하락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대우건설은 1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과 비교해 반토막 났습니다. 다른 대형 건설사들이 국내 주택시장 부진에도 실적 후퇴를 방어해낸 것과 크게 달랐습니다. 남북경협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한 현대건설과 GS건설 등은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우건설은 여전히 좀처럼 주가 반등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 사장에게도 주가 반등의 기회는 분명 있습니다. 김 사장은 주택사업과 해외 플랜트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국내 주택사업에서는 하반기 서울 한남 뉴타운 3구역 재개발 사업, 해외 플랜트 사업에서는 나이지리아 LNG 에카 플랜트 프로젝트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은 사업 규모가 1조 5천억 원에 이르고 강북 최고의 입지라는 상징성도 갖춰 대형 건설사의 치열한 수주전이 예상됩니다. 대우건설이 한남 3구역을 품으면 시장은 대우건설의 주택사업 경쟁력을 인정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지리아 LNG 에카 플랜트 프로젝트는 대우건설의 해외사업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사업입니다. 대우건설은 현재 해외 건설사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나이지리아 프로젝트의 피드를 진행하고 있는데 피드 이후 진행될 EPC 프로젝트 수주 역시 노리고 있습니다. LNG 에카 플랜트는 플랜트 사업 중에서도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으로 꼽힙니다. 대우건설이 나이지리아 사업을 따내면 사상 처음으로 LNG 에카 플랜트 사업에서 하청이 아닌 원청 계약을 맺는 성과를 내게 됩니다. 그만큼 경쟁력도 높아지는 셈이죠. 증권업계는 대우건설이 나이지리아 사업을 통해 LNG 에카 플랜트 시장에서 위상이 한 단계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미 관계 개선에 따른 남북 경협 이슈도 여전히 강력한 변수입니다. 대우건설의 대주주였던 산업은행의 이동걸 회장조차 공식석상에서 남북 경협이 잘 되면 대우건설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을 정도입니다. 산업은행이 대우건설 매각을 본격화할 때에 대우건설 주가는 얼마대에 형성돼 있을까요? 김 사장이 이끄는 대우건설을 정부, 산업은행, 투자자들, 인수가능 기업 등 수많은 시장 관계자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